안녕하세요. 행복한 백수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은 아연 1구역 얘기를 조금 하면서 여기에 제가 지분으로 토지를 예전에 매수했었는데 공매로 매수를 했었거든요. 그때 그러면 지분으로 샀을 때 입주권이 나오는지 토지를 샀을 때 그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 아연 1구역이라는 그 사업장 자체가 일반 분양분이 굉장히 적어요. 예. 우리가 뭐 흔히들 얘기하는 사업성이 낮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일반 분양분이 적다. 예. 일반 분양분이 적다. 그 일반 분양분이 적은 이 사업지를 왜 투자를 했는지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영상을 했습니다. 예. 일단 먼저 저희 그 카페에서 그 굉장히 좋은 특강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이제 실전 투자자 월트님 특강이고요. 이분이 이제 투자를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했는데 투자만 한 게 아니라 이제 뭐 펜션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한 사업도 하셨고 공무원이셨는데 그 투자를 하시면서 아예 그만두셨어요. 예, 공무원을 그만두셨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월트님 특강 있고 그 다음에 그 북일님 특강이 있습니다. 좀 기대가 되는 또 북일님 특강은 15일 날 있습니다. 2월 15일 날. 이 강의는 이제 사실상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자금을 뭐 저축이나 이런 걸로 해서 모을 때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좀 빠르게 내가 뭐 추가적인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배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개인 사업을 한다거나 내가 혹시나 뭐 1인 SNS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뭐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마케팅 할 것인가, 그거를 아주 실질적으로 알려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는 진짜 너무 너무 좋은데 중요한데 중요한 건 현장에서만 해요. 하는 강의예요. 둘 강의 다. 그래서 현장에서만 강의를 하기 때문에 듣고 싶으신 분은 꼭 그 카페를 통해 가지고 그 현장에 오셔서 들어야 돼요. 네. 현장에 오셔서 들어야 돼요. 왜냐면 이제 영상으로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그런 좀 뭐랄까 강한 내용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잘 신경 쓰셔 가지고 꼭 관심 있으신 분은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광고는 그만하고요. 네. 자이언 1구역 그 지분 토지 같은 경우는 보시면 5.2제곱미터예요. 굉장히 아주 작은 그 면적이거든요. 총 164제곱미터 중에 이 지번도 있죠. 예. 깔끔하게 지번까지 다 공개를 하는 아현동 706-4. 그럼 여기 어디냐면 뭐 국가의 위치를 아시 아이고 아까 제가 아침에 띄워놨는데 초기화 돼버렸네. 보시면 여기 서울역 센트럴자이 옆이에요. 이쪽 요게 서울역 센트럴자이인데 여기가 서울역이고 여기가 아현역입니다. 예. 여기 이렇게 그 부지 모양이 조금 특이하긴 한데 바로 옆에 중림동 얼마 전에 그 조합 설립 인가가 된 중림동 위치는 아주 좋은 곳이죠. 예. 아무튼 이 안에 어딘가에 그 이 뭐 돼지 슈퍼 쪽인가 아무튼 어딘가에 있는 그 이제 대지권 지분이에요. 이 지분이 토지만 있는 지분이 아니라 건물은 따로 있는데 건물이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따로 있는데 밑에 토지가 이렇게 깔려 있으면 이 건물 주인 따로 있고 별도로 있고 토지 주인이 따로 있는데 그 토지 대지권 중에 지분으로 나온 거예요. 뭐 예를 들어 n분의 1로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몇 분의 몇. 그 면적이 5분의 2인데 이렇게 작은 5분의 2, 5분의 2가 아니라 5.2제곱미터인데 이거는 입주권이 안 나오잖아요. 이 뭐 재개발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서울시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90제곱미터 이상이 보유하고 있어야지 토지는 그러니까 아파트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현금 청산이 되는 그런 구조인데 얘를 2017년 7월 17일 날 공매를 받아가지고
그때 당시 돈도 없는데 무려 2,340만 원에 낙찰을 받고 취득세 100만 원 내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법무사비 하면 대충 한 2,500만 원 정도 들었을 것 같은데 갭 투자나 이런 걸 하지 않고 2,500만 원을 여기다 굳이 넣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거는 이제 가장 최근에 뭐 이게 이런 물건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다시 또 공매로 강동세무서에서 공매를 넣어가지고 다시 공매로 팔았어요. 근데 이게 몇 년도냐면 2024년 10월 28일, 2024년 11월 18일 잔금 납부일자. 매각 가격은 5,140만 원. 제가 매수한 가격이 한 2배 정도는 되는데, 곱하기 2배 정도는 되는데, 기간이 벌써 한 7년이 지났죠? 7년이 지났으니까, 그렇게까지 뭐, 좋은 수익률은 아닙니다. 까지 좋은 수익률은 아닌데, 일단 그 왜 샀는가는 좀 이따 얘기를 해보고, 이게 입주권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입주권이 나오는지를 보려면, 이게, 뭐, 이게 서울시 조례예요. 서울시 조례. 아, 이게, 잠깐만요. 서울시 조례인데, 이 36조.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례, 조례. 얘의 36조에 보면 재개발 이제 분양 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총 면적이 90제곱 이상인 자 나오죠. 예. 그다음에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 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이상인 자. 아, 이렇게 하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다시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해보면 첫 번째는 땅으로 치면 90제곱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최소 분양 면적의 분양가보다 소유 물건의 권리가액이 커야 된다. 이게 약간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자, 풀어서 얘기해보면 39제곱미터라는 그 아파트를 분양을 해요. 이를테면 뭐 여기 아현 1구역에서 분양을 하는데 그 조합원 분양가가 평균 4.5억이에요. 근데 내가 소유한 토지가 87제곱미터야. 그럼 1번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90제곱이 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87제곱인 경우에는 방법이 2번밖에 없는 거죠. 2번. 2번. 그럼 최소 분양 면적의 분양가보다 이게 최소 사양인데 39제곱이 제일 작은 사양인데 얘의 분양가가 평균 4.5억이에요. 소유 물건의 권리가액이 크다. 90제곱이 아니더라도 90제곱이 넘지 않더라도 소유한 토지가 87제곱미터밖에 안 될지라도 소유 물건의 권리가액이 이 분양가보다, 그러니까 최소 분양 면적의 분양가보다 크면, 크면 어떻게 해요? 아파트 신청이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조합원 소유 물건의 감정가가 4.3억이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이 권리가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권리가액이라고 적혀 있으면 이게 비례율을 곱한 걸로 이제 좀 헷갈려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감정가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조합원 감정가 4.3억인데, 조합원 평균가 4.5억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더 크잖아요. 그럼 분양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이 3구 타입의 평균이 4.5억이잖아. 그러니까 1층을 봤더니 4.25억인 거예요. 그래서 평균으로는 얘가 큰데 뭐가 커요? 그 평균이 아닌 최소 그러니까 최저가. 그러니까 1층 면적이 최저가잖아요. 로 치면 내 자산이 보유 자산 이 80제곱 87제곱미터의 자산이 감정가가 더 높다는 거죠. 얘보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돼요? 아파트 분양 신청이 가능하다. 근데 만약에 이제 요거 이제 정상적으로 한 필지를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내가 지분으로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분으로. 지금 우리가 접근하려고 했던 게 뭐죠? 지분이잖아요. 네, 지분. 근데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애초에 2003년 12월 30일 이후에 지분으로 등기되어 가지고 토지 수가 아니, 소유자 수가 늘어나면 아까 얘기했던 이 90제곱, 그 다음에 최소 분양 면적 분양가보다 권리가액이 큰 경우, 요 두 가지가 해당이 돼도 아파트 시청이 안 돼. 오로지 지분으로 이제 소유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그, 조례에 의한 날짜인데요. 예, 2003년 12월 30일 이전부터 이미 지분으로 등기가 돼 있었어야 돼요. 이전부터.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요?
90제곱 이상이거나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권리가액이 클 경우, 요거보다 작은 거보다 클 경우 아파트 신청이 가능해지는 거죠. 한번 뭐 예시를 한번 볼까요?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위에서 조례에 나와 있던 이 권리가액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권리가액은 보통은 뭐냐면 어, 비례율을 곱한 이 가격이에요. 요걸 권리가액이라고 불러요. 이 감정가에서, 요게 감정가거든요. 감정가. 이 감정가는 뭐예요? 이, 이 토지를 감정한 내역, 그 다음에 건축물을 감정한 내역,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 감정가가 나오는데, 이 감정가가 보통은 이제 비례율을 곱하지 않은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 비례율을 곱하면, 109를 곱하면 권리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근데 조합원 분양 신청 자격을 따질 때는 요 감정가. 실제 그 조례 조문에는 권리가라고 써져 있지만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다. 예, 감정가로 이해를 하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이다. 예. 그래서 여기서 뭘 보고 싶냐면 이제 요 금액의 합이 제일 작은 면적보다 더 크거나 아니면 이 토지의 면적이 뭐예요? 90보다 크거나, 지금 얘는 토지의 면적이 더 크죠. 근데 얘는 이제 조금 놀랍게도 여러 필지를 합쳐 놓은 건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2003년 이전에 뭐 등기가 되었거나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 마천 4구역 사례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90제곱 이상이거나, 예, 쉽게 외우려면 90제곱보다 작은데도 불구하고 가장 작은 면적, 우리가 보통 5구 타입이 좀 작은 경우가 많잖아요. 예. 얘 분양가보다 크려면 사실 그 집가가 굉장히 비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면적이 90이 안 되는데 이 최소 분양 면적의 분양가보다 소유물권의 권리가가 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작은, 그러니까 뭐 29제곱이라든지 39제곱이라든지 이런 그 조합원 물건의 분양이 있어야 돼. 근데 다만 이게 또 조합원 분양가가 싸야 돼. 낮아야 돼. 예. 그러면 내가 87이 아니라 뭐 40, 50제곱미터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아파트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아파트 신청할 때 그러면 내가 39나 29, 40 뭐 이렇게 작은 것만 신청할 수 있냐? 그게 아니라 일단 자격이 있으면 나는 아무거나 신청할 수 있다. 아무거나. 예. 공정하게 내 권리가를 가지고 내 감정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조합원 분양 신청해서 이거를 장을 겨룰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얘가 일반 분양 그 물량이 굉장히 없는 그런 독특한 사업지예요. 아이언 1구역 같은 경우 예전부터 이거 이제 그 일반 분양분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요? 공공재개발로 진행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사업성을 좀 높이려고. 예. 근데 제가 이거 17년 정도 갔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여기 보시면 요 조그만 여기 아닙니다. 여기다. 예. 여기 마포 더 클래시 여기가 아이언 2구역이었어요. 2구역. 여기가 1구역. 마레프가 3구역이었거든요. 예. 제가 2구역 물건을 많이 샀었는데 2구역도 일반 분양이 거의 없어요. 예. 일반 분양이 거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뭐 1억 주고 샀다라고 하면 나중에 뭐 이게 뭐 8억까지 오른다든지 뭐 뒤에는 더 올랐죠. 뭐 10억 이상 지금 이제 신축까지 됐을 때 수익으로 따지고 보면 1억 주고 샀는데도 불구하고 1억 주고 샀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수익이 났는데 그 1억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뭐 여기 염리 3구역이라든지 또 다른 데 더 비싼 구역들이 많았는데 뭐 이런 데들이 더 비쌌는데 얘가 더 쌌단 말이에요, 가격이. 그럼 1억 주고 살 수 있었다는 얘기는 여기는 막 1.5억이라든지 제 투자금이 뭐 이렇게 높아지는데 왜 이렇게 1억에 살 수 있었냐는 거죠, 여기를. 아이언 2구역을. 아이언 2구역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이 별로 없었어요. 일반 분양이 뭐 해봤자 100세대도 거의 안 됐을 정도로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그 정도로 일반 분양이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이제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가격 자체가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었죠. 1억의 투자금으로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데 더 좋은 곳은 못 샀어, 1억으로. 예. 하지만 수익은 나는 걸로 따지고 보면 얘가 뭐 8억 오르고
얘는 막 10억 오르고, 얘는 15억 오르고, 얘는 12억 오르고.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안 오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얘가 일반 분양분이 그렇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얘도 마찬가지. 얘가 일반 분양분이 그렇게 없고, 심지어, 뭐, 예를 들어, 5984로 짓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조합원 수가 더, 그, 아파트를 못 받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조합원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그렇지만, 이제 여기를, 이제, 매수를 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정상적으로 입주권이 나온다라고 하면, 얘도 똑같이 아현 2구역처럼 얘들처럼 일반 분양분은 없지만 일부는 없지만 어떻게 해요? 오른다. 일부는 없지만 오른다. 대신에 여기를 싸게 살 수 있다. 왜냐면 지금 사업성이 좋지 않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니까 부동산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왜 여기 사냐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 투자금의 문제인 거죠. 내가 투자금이 많았으면 더 좋은 지역을 샀겠죠. 뭐 그 당시에 더 빨랐던 뭐 부가현 쪽이라든지 이런 걸 샀을 텐데 투자금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쪽으로 넘어온 거죠. 그럼 얘는 그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이 됐죠. 일반 분양 물량이 없는데 왜 투자를 했는가? 그러니까 적게 놓고 적게 먹자. 적게 놓고 적게 먹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많이 넣을 수 있으면 그런 돈이 있으면 더 좋은 데 갔겠죠. 그럴 돈이 없으니까 못 가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얘는 입주권이 안 나오는 물건이에요. 5.2제곱으로는 받을 수 없어. 그 얘의 나머지 지분권자, 이분 말고 다른 지분권자랑 합쳐서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했었죠. 나머지 지분권자, 5.2 말고 나머지 지분권자가 제 거를 사갈 것이다. 왜냐면 이게 나중에 가격이 올라가지고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이랑 그 다른 분이랑 제가 입주권을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나는 이제 5.2제곱미터만큼 예를 들면 이게 총 52제곱이었다. 총 대지권 재물권이 이제 52제곱이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는 10분의 1만큼의 지분이 있고 이 나머지 분은 10분의 9만큼 지분이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만큼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있고 나중에 아파트가 지어진다 할지라도 제가 추가 분담금을 다 내고 할 걸 다 한다라고 했을 때 조합원의 의무와 권리를 다 행사를 한다라고 하면 나도 10분의 1만큼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2천만 원 놓고 나중에 이제 먼 훗날에 아파트가 됐을 때 제가 추가 분담금을 또 더 내고 그러고 나면 아파트가 뭐 15억이 되고 20억이 되고 하더라도 내 지분만큼 나도 2천만 원 넣었지만 뭐 추가로 5천만 원 더 넣고 2억짜리 내 지분 총 20억짜리인데 내 지분이 10분의 1이라고 하면 나는 2억만큼의 아파트를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관점으로 언젠가는 저도 아파트의 일부를 가지겠거니와 아니면 이 나머지 지분권자, 이 10분의 9 지분권자가 제 거를 사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의도대로는 안 되고 이제 투자가 어떻게 보면 계획대로 안 된 거죠. 예, 실패에 가깝죠. 그런 케이스인데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를 거는 명확해 보였다. 예. 그때 사실 제가 그렇게 돈이 많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2천 몇백, 2,500 같으면 저한테는 적은 돈은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이 정도면 갭 투자를 다른 거 할 수 있었는데 예상보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뭐랄까 투자 수익률도 그렇게 높진 않았지만 현재 같이 좀 그렇게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엄청 좋은 상황은 아닌데 또 불구하고 그래도 한 두 배 곱하기 두 배는 나왔으니까 저는 뭐 이제 경험도 해보고 또 이거 공매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걸 뭐 쉽게 취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나쁜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수익률 관점에서 조금 아쉽다. 예, 실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뭐 재개발 관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다양한 사례를 제가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요거 토지로서 아파트 신청하는 방법은 뭐 이게 꼭 토지가 아니라도 상가에도 다 적용이 되니까요. 예, 잘 기억을 하셔서 써먹길 바랍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 구간에서 3구역 할 때 설명드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강 공지는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놓을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